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남의 섬 어르신들이 바다를 건너 육지에서 모처럼 활력을 충전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마련한 문화체험 캠프에 참가해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했는데요. 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워터파크 체험부터 공연과 역사 탐방까지 다채로운 일정이 이어지며 어르신들은 웃음과 추억을 함께 나눴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가 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체험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수,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섬 지역에서 온 어르신 4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틀 동안 리조트와 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 도서노인 해피라이프 문화체험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이 캠프는 전남도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프로그램으로 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여가 활동과 재활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고 매년 한 차례 육지 나들이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건강 체크를 시작으로 워터파크 체험, 도전 골든벨, 문화공연 관람,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물놀이와 공연을 함께 즐기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국립나주박물관을 찾아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27종의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도서지역 어르신의 건강과 정서적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가 원도심을 새로운 문화 콘텐츠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이 문을 열고 기업들이 하나둘 입주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웹툰 센터와 창작 기지를 비롯해 광장, 리모델링까지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기회 발전 특구 지정과 인재 양성 기관 설립 등 후속 지원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원도심 일원에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부터 시설 조성에 착수했으며 하반기부터 관련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웹툰 앵커 기업들이 들어선 글로벌 웹툰 센터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글로벌 웹툰 허브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건물 전체 준공에 따라 신규 인력을 포함해 50여 명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또 원도심 공실을 리모델링한 창작기지 원츠랜드에서는 애니메이션과 웹툰, 출판 분야 중소 콘텐츠 기업 26곳이 입주를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35개사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문터 광장도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수변 공간과의 연결성을 회복하고 광장 입구를 개선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LED 전광판을 설치해 다양한 콘텐츠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업 정착을 위한 기회 발전 특구 지정과 인재 양성 거점 기관 조성 같은 후속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정원 일원에 조성 중인 습지센터 클러스터에도 애니메이션 기업이 이전을 준비하는 등
순천시의 문화 콘텐츠 산업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의 새 틀을 열기 위한 특별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양 지자체는 선포식을 열고 공동 협약을 맺으며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할 새로운 협력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산업과 교통, 관광 등 여러 분야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첫 과제로 광주에서 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연말 출범을 목표로 준비가 속도를 내면서 향후 지역통합 논의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고 공동 협약을 맺었습니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을 비롯해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가칭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 사무 분야는 산업, 교통, 관광 등을 대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우선 현안으로 광주에서 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광주, 전남, 나주 3개 지자체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까지 노선 합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협력 성과들이 쌓여서 하나의 큰 더 깊은 공감대가 더 크게 형성돼서 발전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그리고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랄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된다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의 길로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계획 수립과 국고 지원 확보, 정부 정책 대응에서도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협약으로 특별지자체 출범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초광역 협력 모델로서 지역 행정통합 논의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에서 63년 전 대규모 수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당시 저수지 붕괴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위령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문화제에서는 지역 예술단체들이 무대를 꾸며 시민들에게 위로와 화합의 시간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뜻을 모았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에서 63년 전 발생했던 대규모 수해 희생자를 위로하는 추모와 화합의 장이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문화공간 소리골 남도가 주관하고 순천시가 후원한 제16회 8.28 가신이 위령제 및 동천 문화제가 여순 1019 평화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1962년 8월 집중호우로 저수지가 붕괴되면서 동천 일대가 범람해 순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고 당시 224명이 희생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들의 넋을 기리고 비극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962년 8월 28일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 위령제와 또 동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힘들을 모아보자라는 의미로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문화제를 만들어서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순천 향교 주관으로 위령제가 치러져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고 오후에는 동천 문화제가 열려 추모와 함께 시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제에는 순천과 곡성을 비롯한 14개 예술단체가 참여해 풍물, 민요, 북노름,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무대를 펼치며 여름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화합의 시간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위령제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달래고 저희가 함께 하면서 또 더불어서 위령제 끝나고 문화제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굿쟁이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되도록 도모하는 이 잔치에 초대해서 저희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뿌듯함을 느낍니다. 순천의 젖줄인 동천과 인접한 여순 1019 평화공원은 비극적 역사와 아픔의 기록을 간직한 장소입니다. 시민들은 이번 위령제와 문화제를 통해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함께 기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치 1번지, 전남 정치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정치다락 시간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을 모시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예. 먼저 대담에 앞서서 전국에 계시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과 또 전남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저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며 도민의 삶을 지켜내고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이 일자리를 늘리며 무엇보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전남의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 지역 의료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잘 아시다시피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단체로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 환자가 많을 뿐 아니라 특히 동부권에는 대규모 산업담지가 밀집해 있어서 산업재해와 응급 외상 환자들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중증 응급 외상 환자의 절반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고 매년 70만 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로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 인프라와 기본적인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특히 청년층의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이렇게 도민들의 수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는 지금까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과거에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입장차가 정부 우선순위에 밀려 의대 설립 논의가 사실 지진부진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순천대하고 목포대 또 전라남도가 통합국립의대라는 단일안을 합의하면서 전남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또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우리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 모두가 고무돼 있고 큰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2027년도에 전남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네, 최근 전남도의회에 국립의대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특위의 역할과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저희 그 특위는 도의회 차원에서
의대 설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된 공식 기구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대정부 및 국회 건의, 또 정책 논리 개발과 도민 여론 확산, 대외 홍보를 체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제도 개선, 또 예산 확보 지원, 관련 기관과 협의, 의료 인프라 연계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인증 절차 등 여러 행정적 과정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는 민관학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의원님께서는 도 전체를 아우르는 방안이 또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으로 제시하고 계신가요? 동북권, 서북권이 치킨 게임 하듯이 또 동북권만이 우리 전남도민이다. 아니면 서북권만이 우리 전남도민이다라는 그런 형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또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전남형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 측면 속에서 동북권과 서북권에 각각 의대와 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향후 또 정부나 국회 여기를 넘어서 또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정부나 국회 설득이나 또 전략과 앞으로의 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반영된 만큼 이제는 실행력을 높이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전남형 통합 의대 모델을 왕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까지 정말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전남 도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도민 건강공 확보와 의료 불평등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전남 도의회는 끝까지 도민과 함께 반드시 결실을 맺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우리 모두 힘이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전남 의료 미래를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을 반드시 만들어 냅시다. 지금까지 전남도민의 의료권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하고 계시는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모시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고흥군이 고독사 고위험군과 은둔형 외톨이 가정을 찾아 생필품과 식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이번 지원은 안부 확인과 생활 실태 점검까지 함께 진행됐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 복지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 승주 통합 30년을 맞아 도농복합지역 농촌과 도시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농촌 지역이 겪는 인구 감소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과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전남 어민들의 안전조업을 돕기 위한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출항 전 승선원 변동과 기상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곳곳에 안내판과 QR코드를 설치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작은 신고 하나가 어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남사건집의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입니다. 정확한 인원 파악이 뒤따르지 않으면 구조에 혼선이 생기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민들이 파출소를 직접 찾아가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줄이고 어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이 모바일 전용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승선원 변동신고 도우미 앱은 검색해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으며 출항 전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경고문구와 함께 표시돼 안전조업에도 도움을 주게 설계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QR코드 스티커와 대형 안내판을 항포구 곳곳에 배부하며 모바일 신고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은 승선원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최대 15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번거로움이 큰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혼자서 여행하고 먹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자기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 덕분에 솔로 라이프가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행, 소비,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와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경험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덕분에 혼자 하는 생활이 자연스럽고 풍부해진 것이 특징인데요. 솔로 라이프 트렌드에 대해 소개할 김선아 캐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혼자서 밥을 먹고 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혼자 밥 먹는 게 특이하게 여겨져 혼밥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는데요. 여행, 문화생활, 식사, 소비, 주거까지 혼자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은 혼자 하는 삶, 즉 솔로 라이프 트렌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입니다. 혼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 예전에는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었는데요. 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만의 일정과 취향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혼행, 즉 혼자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이런 흐름 덕분에 홋카이도, 오사카, 교토 같은 일본 지역에서는 1인 숙박 패키지가 등장했고요. 숙박 플랫폼에서는 혼자 참여할 수 있는 요리 클래스나 요가 클래스, 현지 투어 같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떠나지만 자유롭고 나만의 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죠. 다음은 소비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즐기는 소비 문화, 즉 싱글 쉬머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편의점에서는 1인 맞춤 즉석식품과 소포장 샐러드를 판매하고 혼밥 레스토랑은 개인 테이블 구조로 혼자 와도 부담이 없게 만들고 있죠. 문화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영화관을 찾는 혼영 이벤트가 생기고 OTT 같은 개인 맞춤형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혼자 즐기는 문화생활이 완전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 것이죠. 주거와 결혼 형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생활이 표준화되고 있고 비혼이나 만혼도 증가했습니다. 1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많아지고 개인 공간과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고려한 쉐어하우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 열람실에서는 혼자라는 키워드가 현대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전남 지역의 문화와 작가를 소개하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박선정 작가는 테라리움을 통해 일상 속 쉼과 마음의 여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 유리병 안에 흙과 식물 그리고 손끝에서 다듬어진 작은 생태계는 보는 이에게 조용한 평화와 위로를 선사합니다. 작품 속 한 장면 한 장면은 사람들의 하루에 잠시 머물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전합니다. 손끝에서 완성되는 작은 자연 속에는 일상 속 쉼과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박선정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안에 흙과 돌, 식물과 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그 안에는 햇살과 공기, 습도와 빛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숨결까지 담긴 하나의 작은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자연의 일부를 품은 듯 작은 정원을 닮은 작업, 테라리움입니다. 박선정 작가는 테라리움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 속에 쉼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가님 평소에 작업하실 때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저는 이제 일상이나 아니면 이제 우연하게 스치듯 자연을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자연의 색뿐만 아니라 그 자연이 자연스럽게 피어있는 각도들도 있거든요. 그 각도도 놓치지 않고요. 그거를 그대로 제 작품에 녹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에게 작업은 단순한 제작을 넘어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여백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그 조용한 공간은 마치 숲속 어딘가에 놓인 평화의 한 장면처럼 누구나 머물고 싶은 시간을 담아냅니다. 보통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저는 예측 없이 나오는 결과물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뭔가 계획하고 바라보면은 이게 막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측 없이 바라보면은 이제 정말 이런 의도가 담겨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작가의 작업실은 흙을 다듬는 장소인 동시에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 그런 순간을 위해 오늘도 작가는 손끝으로 자연을 그려냅니다. 너무 신기하다. 이건 직접 처음 보거든요. 진짜요? 네. 테라리움은 사진보다 실제로 보셔야 더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저의 공방은 제가 걸어온 희노애락이 담긴 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나만의 자연의 큰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촉촉해 보여요. 네, 그래서 흙이 안에 이게 자연이다 보니까 이게 습기가 차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다는 거죠. 건강한 거네요. 네, 맞아요. 일단 테라리움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작품이고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제 자연의 재료가 정말 다양하고 많잖아요. 그거를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작품에 녹여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작가는 소망합니다. 이 작은 자연 한 조각이 누군가의 창가에 조용히 놓여 지친 하루를 다독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는 바쁜 일상 속 잠깐이라도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투명한 유리 속에 작가의 마음을 닮은 작은 숲이 자라납니다. 흙과 식물의 따뜻한 위로는 바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를 여백이 되어줍니다. 고요한 자연의 언어가 오늘도 작은 평화를 건넵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 새로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가는 전라남도 곳곳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